연구원분들 발표했던 순서를 그냥 그대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오닉 5N의 고전압 배터리 시스템, 이제 BSA죠. BSA에 어떤 점이 좀 추가됐고 특화가 되었는지가 소개가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BMS에서 OTA가 됩니다. 그래서 BMS 관련된 BSA 관련된 제어 부분, 모니터링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이제 OTA 업데이트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영역까지도 아이오닉 5N부터는 혹시나 뭐 리콜이 있거나 뭐 무상 수리가 있거나 아니면 현대자동차 측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계속 모아보니, 이게 다 커넥티드 카드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서버에서 모아보니 이런 영역을 좀 더 풀어보면 더 차량 성능이 올라가겠는데, 아니면 여기 마진이 좀 잘못 잡혀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뭐 실시간 안전진단, 이것도 마찬가지 영역이죠. 이제 모니터링이 안전진단에 좀 더 특화되어 있다는 뜻이고, 사실 여기까지는 그냥 그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의 개선 정도기 때문에 거창하게 써놨지만 사실 엄청 대단한 건 아니야. 하지만 이런 거를 이제 현대에서도 계속해서 집어넣고 있다. 네. 그리고 트랙 모드 특화 제어 적용이라는 게 이제 요 뒤에 나오겠지만, 뭐 그 얘네들이 이제 하는 모드가 있어요. 그 트랙에서 뭐 스프린트 모드, 뭐 인디어런스 모드 막 이렇게 있어요. 그 모드에 따라서 주행과 충전 시에 열 관리에 최적화되도록 BMS에서 영역들을 제어하거나 모니터링하는 그런 부분들을 특화한 모드를 심어 넣어놨다. 뭐 펌웨어적으로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 거창하게 썼지만 다 이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해결이 되는 것들이고, 그래도 여기서 좀 주요한 건 OTA가 좀 주요하다. 예. 그 다음에 요게 바뀌었죠. 뭐 바뀌었다는 건지 지들게 원래 이랬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모듈 형태에서 설명드렸던 그 단면도인데, 여기 보이는 냉각 채널, 하부 냉각 채널과 갭 필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갭 필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열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긴 한데, 그게 이 원래 자기가 싸고 있던 열 전도도에 비해서는 느릴 거 아니에요. 요 부분이 배터리 셀과 셀 사이에 뭐가 있었죠? 쿨링 핀이 있었죠. 쿨링 핀이 배터리 면적을 다 붙고 있고요. 걔가 하부 히트싱크랑 이어지면서 요 갭필러에서 요 냉각 채널 아래쪽으로 열이 전달되는 그런 형태인데, 이게 기존에는 이랬대. 경쟁사 차량이라고 쓴 걸 보니까 이 경쟁사 차량이라는 게 이런 구조의 모듈을 갖고 있는 경쟁사 차량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치, 폭스바겐하고 또 하나 경쟁사긴 해. 그치, 기아. 기아죠. 네, 같은 모터스 그룹 안에 있긴 하지만 경쟁사긴 합니다, 엄연히.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솔직히 뭘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경쟁사 차량이라는 게, 근데 이제 이 같은 클래스에서 경쟁사 차량이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비교할 만한 차량이 사실 폭스바겐에서는 없습니다. 네, 폭스바겐에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기아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EV6 GT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 그래서 그것보다는 개필러를 줄임으로 인해서 열 전도도가 향상됐다. 4와트로 향상됐다. 요것이 요번에 아이오닉 5N이 더 내구력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다 라는 거죠. EV6 GT도 내구력이 좋았지만 이 그러니까 BSA 형태 자체는 기존의 EGMP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기술들이 들어갔지만, 뭐 지금 아이오닉 5N에서 보여지는, 아직 실차가 나온 게 아니니까 이들이 현대자동차가 주장하는 그런 영역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아이오닉 5N의 이런 열 전도도가
이제 3W에서 4W로 더 많은 열이 전달되도록 개선이 됐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안정성 강화. 이거는 사실 고성능 전기차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고성능 전기차가 꼭 아니더라도 앞으로 모든 전기차들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겠죠. 배터리 안정성 강화, 여기 보시면 몇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열폭주 지연 강화 설계. 제가 예전에 전기차 화재 얘기할 때도 항상 그 말씀 드렸어요. 전기차는 특히 현대나 뭐 폭스바겐 같이 모듈 플랫폼화 되어 있는 BSA 구조의 전기차들은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이유는 뭐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몇 단계로 겹이 쌓여져 있고, 그 뜻은 뭐냐면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지연하는 기술들이 들어가 있으며, 구조적으로 그 기술들 덕분에 화재가 나더라도 실제로 운전자 또는 이 캐빈룸 안에 있는, 즉 실내 공간 안에 있는 사용자들에게는 불길이 전달되는데 오래 걸린다, 내연기관보다. 그래서 그 실제 사례들도 많이 우리 다루고 했었죠. 뭐 테슬라의 사례라든가. 거기서 이제 좀 더 발전을 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고성능 차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한 거겠죠. 소비자는 나쁠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배출구, 벤팅 밸브라는 배출구가 두 개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그 파워바스트로 채널에서 EV9 BSA를 깠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 EV9이 벌써 나왔다는 건 뭐냐면, 하부를 긁혔는데, 당연히 이제 EGMP 차량들 하부에는 FRP로 커버가 돼 있죠. 순정으로. 커버만 긁혔는데 이게 아무래도 새 차다 보니까 교체를 요구하셨나 봐요, 오너분이. 그래서 교체가 된 완전히 신품 배터리입니다. 커버만 긁히고 속은 말짱한.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워바스토어에서는 아무래도 이거를 이제 모듈 단위로 다시 해가지고 판매하는 중간 업자시다 보니까 이거를 뭐 수밀 뭐 테스트를 하는 그런 벤팅 밸브다라고 하셨는데, 그건 아니고 정확히는 아까 보셨지만 우리가 이 EGMP 같은 경우에는 리튬이온 파우치 타입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파우치 타입을 쓸 때 가장 많이 경험하는 거 뭐죠? 배터리가 열을 받거나 손상이 되면 부풀죠. 안에서 가스가 형성이 됩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스웰링이라고 합니다. 그 스웰링이 일어날 때 아까 구조를 봤잖아요, 우리가. 자, 스웰링이 일어나서 배터리가 이렇게 부풀어질 수 있어요? 없죠. 왜? 여기 알루미늄 냉각 핀이 있는데 안 돼. 힘들어. 그죠? 아무리 알루미늄 냉각 핀이 얇다고 해도 또 지들끼리 옆에 바로 붙어 있잖아. 힘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스웰링이 일어나면 바로 가스가 분출돼요. 그 분출된 거를 바로 뽑아주기 위한 이 벤팅 밸브예요. 요게. 그래서 그게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오닉 5N의 배터리 팩을 열지 못했지만 실제로 적용되어 있는 게 EV9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보여드릴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배터리 하우징 등 내화 시트 적용, 여기 있죠. 내화 시트. 네. 하얗게. 기존의 EGMP의 배터리 팩에는 없던 거죠. 이게 뭐냐? 안에서 화재가 났을 때, 즉 셀이 발화 원인 화재가 만에 하나 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위쪽으로 불이 번지지 못하도록 내화 시트를 쫙 깔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EV9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뭐 절연 시트라고 하셨는데 절연 시트가 아니고 내화 시트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4세대 배터리 셀이라고 하는 SK온의 9반반 셀이 공개가 됐어요. 자, 3세대 배터리 셀 이제 NCM811 기본적으로 SK 이노베이션, 지금은 이제 SK온으로 갔죠. SK 이노베이션의 2556이라고 하는 셀입니다.
저렇게 스펙이 나와 있고 우측 아이오닉 5N으로 가고 또 EV9으로 가게 되면 4세대 배터리 셀. 그래서 여기서는 에너지 밀도로만 나와서 이게 셀 용량이 얼마인지가 안 써 있었는데 부품 전시를 해놓은 곳에 PT에는 용량이 써 있더라고요. 아마 원래 용량으로 썼다가 이 PT에서는 요거를 이렇게 맞추려고 바꾼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용량이 공개가 됐습니다. 의도치 않게. 그래서 용량은 제가 일전에 용량 대충 계산했을 때 뭐 아마 3.7V 베이스로 아마 59.6A나 이 정도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실제 공개된 용량은 3.65V에 60.3A입니다. 거의 맞췄죠? 네, 와트로는 거의 일치하죠? 네, 그래서 SK온의 NCM 9반반 E603 셀이 들어갑니다. E603 셀을 가지고 그래서 예전에 그걸 다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보니까 예전에 제가 EV9 처음 배터리 용량 막 계산하다가 99.8이라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나 봅니다. 그랬죠. 근데 지금 보니까 100.4 맞죠. 그러니까 이게 표기 수치랑 실제 셀 계산 수치랑 현대도 약간 다른 것 같아. 넷 그로스라고 엄연히 구분돼서 표기하진 않지만 얘네도 그걸 살짝 다르게 표기한다. 그래서 100.4 맞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이번에 공개된 이 60.3 용량으로 32개를 계산하면 84.5가 나오는데 대략적으로 아이오닉 5N의 그 스펙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카탈로그에 프라이스 카탈로그에 84.0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얘네가 한 0.5 정도를 제하나 봐. 왜냐면 그럼 이것도 맞아. 그럼 이것도 99.8이 되거든. 0.5 정도를 제하면.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실제 이 방전 C레이트가 EV6 GT에 비해서 EV6 GT가 5.517 정도 되거든요. 방전 C레이트가. 근데 5.65, 0.1밖에 더 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방전 C레이트는 더 안 올라갔는데 이 SK온의 이 603이라는 녀석이 뭐가 더 좋다? 811 기존 거에 비해서 내부 저항이 낮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보통 811 이 옆에 있는 얘 2556 같은 경우에는 3에서 마이너스 5C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3C 레이트 충전에 마이너스 5C 레이트, 그러니까 5C 레이트 방전이라는 소리야. 마이너스는 이제 방전, 플러스는 충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뭐냐? 3, 2, 마이너스 6이야. 여력이 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구에서 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603 9반반 4세대 배터리 셀을 씀으로 인해서 EV6 GT보다 훨씬, 그리고 아까 이제 열전도도가 올라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구성을 1차적으로 많이 확보할 수 있었다.